1억 이상을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전체 배당액의 심지어 80%까지 매출을 보지 않는다. 증여세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20%나 줬는데. 법인세만 과세를 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일부러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법인을 만들. 자,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증여를 통한 가족법인의 차등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남희선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족법인을 활용한 그 차등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우선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족법인이 기존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편하게 가족 개인한테 직접 차등 배당하면 되지. 왜 이걸 굳이 가족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가족법인에 이렇게 차등 배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원래는 개인들 간에 차등 배당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간에 차등 배당을 했을 때 우리가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 더 많이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만 부여가 됐다가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소득세도 납부를 하게 되고 증여세도 납부를 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차등 배당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되었죠. 네, 그래서 개인 간의 차등 배당은 그런 부분이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가 법인의 차등 배당을 하는 이점이 있으니 차등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의 차등 배당을 한다는 거는 개인 주주가 아니라 법인 주주에 그렇죠.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법인 주주에 차등 배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법인 주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모기업의 주식을 증여를 받건 아니면 양도를 해서 어쨌든 주식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렇죠. 주주가 돼야 그다음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법인을 만들어서 아버지 회사의 법인 주주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차등 배당을 할 때 우리가 증여세도 부과가 되고 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세도 부과가 된다면 사실은 그 의미가 개인한테 차등 배당을 했을 때 증여세와 개인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일정 금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법인이 법인세만 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법인의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로 그 세금을 가늠한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세법으로 봤을 때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항에 보면 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의 주주 구성은 특정 법인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특정 법인 하면 가족법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법인 주주의 차등 배당은 3회 이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특정 법인의 증여의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여기에서 각 지배주주들이 얻은 개별 증여 이익이 네. 소급해서 1년간 1년간. 1억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핵심이 이거네요. 그렇죠. 가족 법인의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렇죠. 이게 차등 배당을 받았을 때 1억을 넘지만 않으면 그렇죠. 소급해서 1년 동안. 그러면 그건 비과세다. 그렇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표와 같이 증여세가 없는 가족 법인의 차등 배당의 최대치를 보자면요. 네. 주주가 1인이었을 때는 증여세가 문제 없는 것은 1억 1천만 원까지 1억 배당을 1천만 원까지? 받았을 때죠. 네. 예, 1인당 증여이익이 0.99억이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인데 주주 구성이 4명일 때 예, 동일한 지분율이었을 25%? 때 예, 25%씩 그랬을 때에는 배당액이 4억 4,400만 원을 받아도 1인 주주당 증여의 이익은 0.999억이 되겠죠. 그래서 1억 미만으로 하다 보면은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요. 1억 이상의 배당을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증여세는 당장에 1억 미만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1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10년 이내에 증여 사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합산이 돼서 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1억 미만으로 해서 합산이 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러니까 증여 의제를 따질 때는 특정 법인의 증여 의제를
원리를 따질 때는 소급해서 각자 1년을 보지만 네. 근데 만약에 1억을 넘어버리면 이제 합산이 그건 다 되는 합산이 거죠.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 중요한 게 1억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 1억 이상을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받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주 구성이 달리되었을 때 더 작은 지분율을 가진 주주들의 배당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주주가 1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계산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의 단일한 부분에 대해만 징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에 그분이 징여받은 거에 대해서 합산이 되다 보니 맞아요. 이 과표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주주 구성을 우리가 특정법인을 할 때는 이왕이면 비율을 차이나지 않게 비슷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좀 비슷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나니까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좀 예를 들어서 가족법인이 차등배당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친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법인이 있는데 네. 여기에 특정 법인의 지분 구조가 자녀 50%, 배우자 50% 이렇게 했을 때 1% 정도 모법인의 주주로 등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했을 때 차등배당을 하게 되면요. 네. 예를 들어서 1억을 배당한다면 99%를 특정 법인에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특정 법인이 100%, 즉 네. 1억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즉 1억 원을 특정 법인이 배당을 받았을 때는 50%의 지분을 가진 배우자와 50%의 지분을 가진 자녀가 네네. 결국은 추후에 간접적으로 이 자금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또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개인당 징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거죠. 맞죠, 네. 맞죠. 결국은 이제 차등배당 실시에도 증여세는 안 생기고 법인세만 생기는 거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이제 비과세 되잖아요. 1억 원 네. 미만이면. 근데 보니까 이제 법인세도 뭔가 맞아요. 이게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배당 시에 네.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 법인이 보유한 모법인의 지분이 네. 20% 미만이었을 때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 미만이었을 때 이때는 입금 불산입, 매출로 잡지 않는다는 거죠. 입금을 불산입하는 금액이 30% 굉장히 큽니다. 예를 최소 들어서 30%네. 그렇죠. 최소가 1%만 지분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배당을 1억을 받았을 때 30%면은 3천만 원은 매출로 보지 않는다. 배당으로 보지 그럼 않는다. 법인세가 그만큼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그렇지. 부과하면 되는 굉장한 맞아요. 장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20% 이상 보유를 한다. 20%에서 50% 미만을 보유를 하게 되면 전체 배당액의 심지어 80%까지 80%. 네, 80%까지는 매출을 보지 않는다. 이건 엄청 큰 네, 건데요? 입금 불산입한다. 오. 굉장히 큰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을 배당을 받았을 때 네. 8천을 우리가 입금 불산입을 하면 2천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실질 담세율은 4%대밖에 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큰 80%를 거거든요. 까주니까?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20%를 보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20% 이상 50%를 보유한다는 건 더 어려웠죠. 네, 맞아요. 23년도 그 전만 해도 50%부터 100% 맞아요, 미만까지가 50%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했기 때문에 특정 법인의 차등 배당의 법인세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왕이면 좀 여력이 된다면 20% 이상을 갖게 하는 게 그렇죠. 20%딱 20%만 가져도 80%를 그쵸, 그쵸. 입금 부사집을 해주니까. 특히나 주가가 낮았을 때 모법인의 주가가 낮아야 20% 지분을 보유를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쵸. 용이하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지분 20%를 가지면 그만큼 입금 불산입이 80%가 된다고 네. 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법인의 지분 20%를 가족법인에 증여했을 때, 이거 양도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증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뭐 생기는 뭐 증여 세금이나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차등배당 그런 걸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기 쉽게. 네. 네. 아버지의 지분이 만주가 있다라고 하고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네. 네, 근데 시가가 지금 100만 원 정도 가 있을 때 네. 아버지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네, 지금 특정법인의 주주 구성은 대표님의 가족 5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네. 이렇게 해서 각각 지분율 동일하게 20%를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네. 예, 비법인 즉 특정법인의 총 주식수는 만주예요. 예. 액면가나 시가는 지금 현재 5,000원이라고 가정을 네. 했을 만든 때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죠. 네. 매출이 없는 거죠. 네. 예. 대표님은 가족에게 사전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시게요.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모법인의 주식 20%, 네.
20%면 2,000주죠? 맞아요. 2,000주를 특정 법인에 증여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네. 요 세금이 법인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20억 원의 자산 수중액으로 발생해서 20.9%, 맞아요. 예,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을 해서 약 네. 4.18억 정도 법인세가 발생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서 증여의제를 판단을 할 때 주주 1인당 증여의 이익은 총 증여가액 20억에서 예, 법인세를 빼주죠. 법인세에서 빼주는데 지방세는 별개로 빼주지는 않고요. 네. 거기에서 지분율만큼 20%를 하게 되면 3.24억입니다. 네.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는 3.24억에서 6억까지는 증여 과세되지 않죠. 네. 그래서 산출세액은 0이 되는 거고요. 네. 과세 표준은 0이 되는 그쵸, 거고. 그쵸. 네. 아들, 딸은 3.24억에서 사전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성인 공제 5천만 원 빼면 2.74억이죠. 네. 과세 표준이 2.74억이니까 네. 증여세는 4,480만 원. 맞아요. 며느리 사이는 증여 공제가 1,000만 원입니다. 맞아요. 예, 3.24억에서 1,000만 원 빼면 3.14억으로서 네. 증여세는 5,28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네. 이거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왜 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네. 왜 안 내냐면 상증세법 제45조의 5, 2항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예, 지배주주 등의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굉장히 어렵죠? 네. 결국은 한마디로 직접 받았을 때를 좀 계산을 해보고 그걸 보고 그렇죠. 판단하겠다는 거네요. 네. 직접 만약에 20억을 각각 주주들이 증여를 개인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네. 계산을 해보면요. 네네. 예. 4억을 증여받았을 때 아들과 딸이 내야 되는 증여세는 0.6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며느리 사이는 공제를 빼고 4억을 증여를 받았을 때 0.68억이죠.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특정 법인이 부담한 1인당 주주 법인세 상당액이 0.76억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그렇죠. 5명이 다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0.76억이 증여세보다는 더 많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경우는 법인세만 과세를 하고 예,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게 증여세에서 법인세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증여세가 나와도 이게 직접 받은 걸로 계산을 해서 그게 법인세가 더 많이 내는 게 되면 없는 게 된다. 그래서 그렇죠. 0원이 된다. 예.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증여세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20%나 줬는데. 개인의 증여세는 부담되지 않는 거죠. 네. 법인세만 과세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가족법인의 각 지배주주들이 보유한 가족법인의 기존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네, 그죠. 1인 주주당 2,000주씩이죠. 그죠. 2,000주인데 5,000원이 액면가니까 거기에 1인 주주당 3.24억을 증여받은 걸로 하게 되면은 총 3.34억이죠. 그렇죠. 그럼 주식 가치는 5,000원에서 16만 7천 원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하네요. 그렇죠. 회사의 특정 법인의 자산 자체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럼 무조건 20%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쵸. 주의할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의점은 있습니다. 예, 한대의에서 특정 법인의 그 가족들에게는 증여세는 당장 부과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사람 1인당 3.24억 원의 증여는 성립이 돼서 맞아요. 추후에 10년 이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된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이건 증여가 아니네라고 아니요, 착각할 아니요. 수 있을 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쵸. 네. 가족 주주가 5인이 아니더라도 3인이 있을 수도 있고 4인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증여세는 부과되지는 않을 수는 이런 있어요. 경우도?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각 주주들 간에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로 한 달 걸려서 증여세가 설사 미발생된다 하더라도 예, 개인에게는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예, 법인에 증여하는 것이 당장에 총세금이 더 클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총세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재원은 개인이어야 맞지만 이 부분을 특정 법인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개인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법인의 개인의 지배주주의 기존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맞아요. 아까 5,000원에서 16만 7천 원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법인주주 차등 배당할 때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80%의 입금 불산임률을 적용을 해서 네. 법인세가 과세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6억의 차등 배당을 실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20%에 따른 균등 배당액은 1.2억 더하기 차등 배당액이 4.8억이죠.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80% 입금 불산임률을 적용을 받으면은 네. 법인세는 네. 약 0.25억이 됩니다. 오, 0.25. 네, 실효세율은 4.18%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네. 차등 배당금 4.8억 원 주주 1인당 금액이 네. 0.96억 원이기 네. 때문에 1억 원 미만이죠. 그래서 징여의제 금액은 영원이 되는 거고요. 사정징여와 합산할 징여세에 대한 재산가액도 영원이 되어서 징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를 하면 이런 장점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결국은 그렇죠. 좀 처음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징여를 20%를 해놓으면 네. 자녀 법인의 그런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네. 나중에 차등 배당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6억까지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유용한 법인 주주를 이용한 차등 배당 네. 이런 활용은 어디에 많이 좀 합니까? 실제로 법인, 모법인의 잉여금이 많았을 때 이 부분을 특정법인, 가족법인으로 이동을 하면서 특정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가 사실은 법인세로 굉장히 부담이 적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차등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특정법인의 자산이 굉장히 증식을 하죠. 네. 증식된 자산으로 모법인이 아니고 자법인,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활 타고 있을 때 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오.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모법인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모법인에서 이익 들어와도 잉여금만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녀 법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절세를 통해서 사전 증여는 하지만 대표님이 실제로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주권을 통제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러네.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죠. 그렇긴 하네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사실은 개인에게 사전 증여를 안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실제로 주면 다 그렇죠. 쓴다. 그렇죠. 예, 그런 자기 것 마음대로 때문에. 하니까. 예,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경우에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자금의 어떤 핸들링, 자산의 운용을 대표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장점으로 꼽는 거죠. 오, 예.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세요. 특정 법인 말고 모법인에 우리가 주식 비율의 특성상 주식을 활용을 해서 가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특정 법인의 주주 구성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특정 법인의 배우자 또는 가지급금의 당사자 이런 부분들을 주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가족법인의 차등배당으로 주가가 굉장히 성장을 했을 때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이익 소각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일부러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법인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아, 네. 네. 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업 승계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가업 승계를 하려고 봤을 때 사업 무관 자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맞아요. 가업 또 승계 자녀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안 있잖아요. 하는 경우 안 하고 싶은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아, 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래도 하지 않고 싶다 하더라도 예, 주식이라는 것은 상속이나 어떻게 증여가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는 상속공제를 받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그 여건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가족 법인으로 예, 잉여금이나 자산을 이동을 한 다음에 예, 일부는 나중에 물론 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예, 사업 무관 자산이나 기타 불가피한 부분들을 특정 법인으로 옮기는 부분들 예, 사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법인 주주의 차등 배당 사례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기억나는 사례 있으실까요? 많죠.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좀 나는 거. 네. 실제로 제가 10년 동안 관리를 해온 업체인데요. 예,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기업의 가치가 한 50억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1인 주주였고요. 근데
그렇게 주식 이동을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딸만 셋이어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회사가 갑자기 좋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지금은 기업 가치가 200억 정도 되고 있으세요. 오, 네. 연간 당기순이익이 30억 정도 이상 발생이 되시는데 1년 동안 엄청 강한 푸시를 해서 네. 사실은 이번에 특정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옮겼죠. 근데 이제 워낙 기업 가치가 높다 보니 네. 한꺼번에 옮기지는 못했고요. 네네. 네, 옮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은 사실은 법인 주주의 증여를 하는 방법이었죠. 맞아요, 증여.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를 조금 꺼려 하셨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전 증여가 조금 있었어요. 아, 네, 사전 그래서 증여가 있어요. 일부 대표님의 지분을 특정 법인에 양도를 양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8%를 옮기셨고 네. 지방세가 4,400만 원. 지방세가 4,400만 원을 오늘 납부하셨다고 저한테 PDF로 보내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 아까 8% 이동했죠. 12%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특정 법인은 그 양도를 아버님이 했을 때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그렇죠. 자금 마련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많긴 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1인 주주당 발생되지 않는 법인의 주주 구성에 따라서 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에 가수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특정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으셔가지고 양도대금을 일단 지불한 상태고요. 아, 네.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인은 아무래도 자녀가 셋이고 사모님까지 들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추후에 적극적인 차등 배당을 실시하고 또 이제 법인 앞으로 부동산 취득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 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발생이 돼서 네. 주주분들한테 상환해야 되는 가수금에 대해서는 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 네. 이 중소기업 대부분이 특정법인, 즉 가족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다양한 이익금 환원이나 절세 전략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의 사례들로 보면은 특정 법인을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께서 알고는 계시지만 알고 계시다고 해서 사실 실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예, 특히나 한두 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장 세무사나 기타 다른 분한테 의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점차적으로 시기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